지난 시즌 프로농구 전창진 감독의 KT는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4강 플레이오프에서 강동희 감독이 이끄는 동부에 패하며 통합 챔피언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한때는 감독과 코치로 한솥밥을 먹었던 전창진과 강동희. 지금은 KBL 최고의 라이벌로 떠올랐는데 감독의 작전이 다양하기로 소문난 동부와 KT. 그래서 더 기다렸던 2라운드 맞대결. 과연 두 감독의 지락 대결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지난 2일 4연승을 달리는 KT와 8연승의 주인공 동부가 1라운드에서 만났다. 동부는 사상 첫 1라운드 전승과 최단기간 전구단 상대 승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KT는 동부의 그 꿈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다음날 찾아간 부산 사직체육관. 전쟁과도 같았던 경기의 여운이 감도는 그곳에서 전창진 감독을 만났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난수표와도 같은 문서들. 경기를 앞두고 상대의 전력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에 따라 작전은 새롭게 짜여진다. 매 경기마다 새로운 전술을 시도하고 새로운 패턴 훈련에 집중하는 전창진 감독. 지금은 KT 최고의 장기라 할 수 있는 투맨 플레이 연습이 한창이다. 작전이 많이 다양하죠. 예, 저도 한 시즌을 끝나고 나서 쭉 노트를 정리하다 보면 대략 한 6, 70개 정도의 그 패턴을 사용한 거로 이제 나오는데요. 뭐 저뿐만 아니고 다른 감독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계속 시작하기 전에 한 15개에서 20개의 패턴이 1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준비가 되는데 하면서 계속 바뀌는 거겠죠. 첫 번째 지금 공이 연결이 되면 바로 시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속임수고 세 번째가 돌아오는 거라고 그러잖아. KT 공격의 특징은 바로 모션 오펜스, D-Day 플레이, 커팅, 스크린 등 기본적인 플레이가 담겨 있는데 5명의 선수가 모두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찬스를 만들어간다. KT 공격에서 눈여겨볼 점은 공을 갖지 않은 선수들의 움직임. 유기적으로 각자 목표를 갖고 빈자리를 찾아 뛰는 KT 선수들. 양우섭과 송영진이 골밑으로 뛰어들자 김주성이 시선을 빼앗기고 먼 쪽에 조성민이 돌아 나온다. 따라오던 박지현은 찰스 로드가 스크린을 걸어주고 조성민은 정확한 미들 슛으로 마무리. KT가 장기로 삼는 투맨 플레이는 계속된다. 조성민이 볼을 받기 위해 공 쪽으로 이동하고 찰스 로드는 스크린을 걸어준다. 수비에 막혀 투맨 플레이는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공격이 끝난 것은 아니다. 찰스 로드가 로드 벤슨을 등지고 선 사이 탑에 있던 송영진이 김주성 뒤를 노리고 가볍게 득점한다. 이런 약속된 움직임을 계속 통해서 조직력이 살아나고 또 거기서 나오는 바이레이션으로 또 다른 제2의 오펜스를 찾기 위해서 저는 패턴을 하지 실질적으로 패턴이라는 것은 결국 경기장에서 그날 상황에 맞춰서 다이어그램 플레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미리 준비한 패턴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단 선수들이 우왕좌왕하고 순간적으로 리드를 뺏기는 상황들 또 흐름을 넘겨주는 상황 계속해서 공격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약속된 오펜스를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 순간을 쓰기 위해서 패턴 연습을 여름 내내 하는 거죠. 내내 리드를 지키던 KT. 하지만 경기 막판 황진원의 3점 슛과 로드 벤슨의 공격으로 2점 차까지 추격을 허용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벤치. 형진이 스코 픽 장윤정하고 픽하면 치고 들어가는 거야. 찼어. 페네트레이션. 오케이. 디펜스가 여기 나와 있는지 잘 보란 말이야. You gotta see the defense. You don't have to force it, okay? 작전 타임에서 전창진 감독이 말한 것은 투맨 플레이를 변칙적으로 응용한 페너트레이션. 찰스 로드가 공을 잡으면 조성민이 돌아 나온다.
평소처럼 공을 받지 않고 로드 벤슨을 스크린으로 막아주면 찰스 로드가 페너트레이션. 작전 성공. 그렇게 다시 승기를 잡아온다.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고 전창진 감독 같은 경우 라운드마다 약간씩 변화를 주고 있고 강동희 감독 역시 라운드마다 변화를 주면서 또 상대를 따라서 또 공격과 수비에 약간 전술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약간 응용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두 팀 같은 경우는 전략 전술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상대팀도 파악하기 쉽지가 않다 그래요. 일례로 예전에 이제 유재학 감독이 공개적인 그 토론회 자리에서 말했던 게 있는데 이 강동희 감독의 작전을 간파하는데 몇 라운드가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수가 많은 감독들이기 때문에 이런 수를 또 파악하기 위해서 또 여러 번 경기를 돌려보고 또 전력 분석원을 통해서 정보도 전달받고 그러면서 이제 전력을 파악하겠죠. 지난 수요일 KT와의 리턴 매치를 하루 앞두고 동부를 찾아갔다. 강동희 감독 또한 전력 분석지를 보며 작전을 고심하는 중. 1라운드 KT에 일격을 당했던 만큼 이번 경기야말로 절대 놓칠 수 없는 승부다. 상대팀에 따라서 20개, 30개의 패턴을 준비하지만 그 팀에 맞는 패턴을 새로 5, 6개를 준비해서 그 시합에 대비를 해야 되고 20, 30개를 준비해서 한 팀의 모든 거를 다 반영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게 2라운드, 3라운드 가면 또 모든 게 또 오픈이 되게 되면 다른 패턴으로 또 가져가야 되고 가져갔다가 다시 옛날에 했던 거 다시 좋은 것만 뽑아서 다시 한다든지 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필요해요. 네. 성공적인 동부의 공격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윤우영을 더블팀으로 견제하자 바깥쪽 박지현에게 패스. 김주성을 막던 송영진이 재빨리 박지현을 막아서자 김주성이 골밑으로 들어오고 찰스 로드가 김주성을 막는 순간 로드 벤슨이 비게 된다. 이날 KT의 수비 전략은 인사이드를 봉쇄하고 어쩔 수 없을 때 외곽의 한 자리를 포기하는 것. 김주성에게 더블팀이 들어가고 외곽의 슈터들은 찬스를 노린다. 그런데 이날의 동부는 인사이드에서 실책이 많아졌고 3점 슛도 들어가지 않았다. KT의 수비 전략이 성공한 것이다. 다음 날이면 다시 만나게 될 두 팀. 올라오는 걸 타는 거를 내가 주는 척하고 트랩 해봐 트랩. 그래서 가. 가면 얘가 자 이 위험이 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슬라이스 한 번은 슬라이스. 그 다음에 위아래 상관없이 한 번은 슬라이스. 그 다음에 자 한번 해봐 다시 해봐.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팀은 같은 상황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었다. 조성민을 수비하며 공격의 흐름을 초반에 막아보겠다는 동부. 조성민의 움직임에 대한 전술은 KT 또한 내가 마찬가지. 이게 이쪽으로 치게 되면 명일이한테 줘서 그지? 이거 생각하라고. 그 다음에 명일이를 쫓아온다 그러면 명일이를 쫓아온다고 생각하면 보지 말고 줘. 그냥 보지 말고. 자, 성민이 돌아오고 돌아가고 도수. 동부가 조성민을 집중 수비할 것을 예상하고 그치? 조성민 이후에 공의 흐름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지. 어? 알겠어? 지금 투맨 게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해결하고 2라운드 맞대결을 앞두고 전창진, 강동희 감독이 서로 마주했다. 경기장 밖에서는 호영호재하는 사이. 이 순간에도 혹시 두 감독은 작전을 떠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2라운드 경기에서 KT 선수들은 무거운 움직임을 보여준다. 조성민이 45도 지점에서 공격을 시작하려는 순간 양우섭과 김도수가 자리를 바꾸며 이동하지만 수비수가 쉽게 쫓아온다. 이번엔 찰스 로드와 김도수가 움직이지만 역시 공간을 만들지는 못한다. 송영진이 골밑으로 들어와 윤호영을 막아주지만 돌파 실패. 움직임이 무뎌지면 동부의 수비를 뚫기가 이렇게 힘이 된다. 동부는 리그 최소 실점팀, 리그 최강의 수비력을 자랑한다. 이번엔 KT의 장기 투맨 플레이. 조성민이 찰스 로드 쪽으로 돌아 나온다. 찰스 로드가 스크린을 걸어주고 조성민이 빈자리를 보다 찰스 로드에게 패스. 하지만 빈자리는 쉽게 보이지 않고 KT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 경기 전부터 감독은 걱정이 있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뭐 너무 선수들한테 제가 게임을 뛰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안할 정도로 게임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해요. 수비도 수비지만 어쨌든 공격적인 부분이 동부의 그 수비망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좀 많이 움직여서 찬스를 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오늘 그 관건인 것 같아요. 2라운드 경기 최고의 수훈 선수는 윤호영. 김주성이 스크린을 걸어주자 외곽의 수비가 한 명 부족해지는 KT. 박전을 마크하려 김도수가 뛰어오고 사이드에서 기다리던 윤호영은 오픈. 정확한 3점 슛으로 마무리. 이 장면도 마찬가지다. 로드 벤슨이 골밑에 수비를 끌어들인 후 외곽으로 공을 빼주고 패스 2번이 빠르게 이어지자 윤호영은 다시 오픈 찬스. 또 정확한 3점 슛으로 마무리. 중장거리가 강해진 올 시즌 동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11월 10일 동부와 KT의 2라운드 맞대결. 동부는 주전들의 고른 활약으로 1쿼터부터 KT를 크게 앞서며 82대 69의 대승을 거뒀다. 특히 동부는 이 경기에서 3점슛 17개를 던져 10개를 성공시켰다. 이제 선수들의 몸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게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약속했던 디펜스는 절대 사실은 오늘 잘 안 됐어.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체력이 회복된다 그러면 디펜스가 정돈이 돼야지만 오펜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붙을 때 요번 게임 다음에 붙으면 오늘 경기보다는 좀 나아지겠죠. 1라운드 때보다는 뭐 공수에서 뭐 잘 됐고요. KT가 연이은 게임 거기에 좀 저희가 좀 많이 이익을 얻은 것도 있고요. 뭐 오늘 KT의 경기력으로 봐서는 그 움직임이 많이 지쳐 있었고 반대로 저희는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공수에서 원활하게 저희가 좀 잘 풀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 붙을 때 요번 게임이 좀 선거가 또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게임에 뭐 저희가 또 이길이라는 보장은 없고요. 뭐 또 정 감독님이 또 잘 준비할 거라고 믿어요. 저희가 2차전 패배 후에 제가 준비했듯이 3차전에는 또 다른 그 모습으로 저희한테 좀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대비해서 좀 준비를 좀 해야죠. 5명의 선수. 제한된 시간에 펼쳐야 하는 스피디한 플레이. 선수들의 몸짓 하나. 승부처 곳곳에도 감독의 작전은 숨어있다. 다양한 전술과 작전으로 탄생되는 새로운 농구. 두 감독의 세 번째 맞대결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이유다. 프로농구의 가장 뜨거운 라이벌로 떠오른 동부와 KT죠. 역대 전적부터